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근대 체육사 네 번째 시간으로 3.1 운동 이후의 민족주의적 체육의 전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이 이제 구한말부터 시작해서 1910년대까지였는데요. 이제 1919년에 3.1 운동이 벌어지고 상황이 좀 많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족주의적 체육 사상의 전개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당시에 1919년 3.1 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일제는 이제 그동안에 했던 무단 통치를 버리고 이른바 문화정치라는 것을 표방하기 시작합니다. 무단 통치가 식민지적 사회 구조 정착을 목표로 하면서 굉장히 강압적이고 좀 폭압적인 정치였다면은 문화 정치는 식민지 분할 지배 정책으로서 다소 여러 가지 그 좀 숨통을 틔워주는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 문화 정치가 무단 통치기에 비해서 조선인들이 살기에 좀 더 좋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뭐 별로 차이가 없었고요. 일제의 뭐 근본적인 그 의도라든가 방침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예. 그래서 일제는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민족 운동은 가혹하게 탄압하되 그 밖의 부분은 다소 유화적인 태도로 허용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총독부의 관리로 한국인을 임명하기 시작했다든가 또 지방자치제를 실시했고요. 그 당시에 학교 시설을 확충하면서 한국인 교장을 임명하기도 하고 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일부 허용하는 등 좀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마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은 이제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 그 고문 이런 게 있을 때 지금은 뭐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용의자나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고문을 하죠. 이게 뭐 자백을 하라고 혹은 뭐 공범을 부르라고 이렇게 자백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와서 막 때리고 괴롭히고 협박하고 큰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 사람들이 나가면은 일부 그 다른 스타일의 형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또 신문이나 취조를 하죠. 이렇게 담배 한 대 주면서 굉장히 위해 주는 척하면서 야, 이렇게 애들 때려놓으면 어떡해 막 이렇게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야, 힘드니까 나한테 그냥 얘기하고 빨리 나가자. 불고 나가자.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힘들게 너나 나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강원 양면 정책을 피잖아요. 그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마치 제 생각에는 이제 문화 정치기가 그 담배 한 대 주면서 달래는 그런 형사 같은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여튼 어쨌든 이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그 문화 정치라는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 당시의 체육도 1910년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무렵의 체육의 그 변화의 특징을 보자면은 과거 학교 체육 일변도였던 것이 사회체육적인 성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시 그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은 체육의 발달이 민족의 운명을 좌우한다 뭐 이런 제목으로 동아일보가 사설을 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음, 당시 일제가 그 조선을 강제 병합해서 뭐 식민 통치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논리를 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한국인이 열등하고 후진적이고 또 위생적으로 굉장히 더럽고 체력이 약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 좋은 점을 막 열거를 하면서 과학적으로 강조하려는 선전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그 조선은 이렇게 미개한 나라니까 우리 일본 같이 선진국이 그 식민 통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뭐 이런 논리를 폈죠. 이것은 사실 그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그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뭐 우생학이라든가 이런 그 이른바 사이비 당시 과학을 통해서 그
논리를 만들었던 건데, 어쨌든 이런 논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체육계가 그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과제는 뭐냐면은 그 위생 문제 이거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에 몰려들어서 무슨 뭐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위생 뭐 정화조 이런 게 굉장히 그 열악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거리에 뭐 그 인분이나 뭐 소똥 이런 것들도 막 굴러다니고 그러니까 냄새 나고 더럽고 뭐 전염병 돌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 꼭 그 당시 조선의 문제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갑작스러운 도시화 과정에서 겪는 보편적인 문제인데, 그거를 일본이 뭐 조선은 더러워 뭐 이렇게 해서 위생이 뭐 안 좋아, 니네는 안 좋아, 뭐 미개해, 그래서 안 돼, 이런 식으로 논리를 폈던 거죠. 그래서 이걸 타파하려고 우리나라 체육계가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으로 운동 정신 강조라는 부분으로 가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 무렵에 이제 1920년대 이후가 되겠죠. 이제 오늘 다루는 내용은 1920년대, 30년대 한 말까지 얘기니까, 당시에는 무슨 스포츠 경기를 하던 도중에 선수끼리 혹은 응원단끼리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큰 문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 체육계에서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체육의 본뜻이 건전한 체육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전한 체육 정신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예. 그 체육을 함으로써 얻는 굉장히 그 좋은 가치들을 말하는데, 뭐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열했던 이런 체육 정신 혹은 운동도라고 했는데요. 당시에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광명, 정대, 육회, 강의, 협동, 규율, 기민, 인내 뭐 이런 것들을 체육 정신 혹은 운동도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것들은 단어를 들으면 뜻을 알 수 있는데, 강의라는 것이 좀 바로 안 와닿으시죠? 여기 강의라는 거는 제가 그 밑에 한자를 써놨는데 강직하고 굳세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그 단어들, 이 가치들이 지금 생각해도 참 좋은 것들이죠. 예. 또 당시에 그 체육계의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당시에도 이미 그 소수의 스타 플레이어 운동 선수들이 사회적으로 거의 영웅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사실 운동만 잘해도 멋있는데, 당시에 운동 스타는 그 일제에 대항하는 어떤 영웅 같은 지위를 얻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끔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 바람직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운동은 굉장히 잘하는데 뭐 술을 마시고 뭐 이성관계가 좀 난잡하다든가 뭐 사고를 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종종. 예.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지적도 했고요. 그래서 이 무렵에 이런 운동 정신, 뭐 스포츠맨십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체육이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가치를 얻고 또 근대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여성 체육의 장려라는 것인데요. 뭐 체육이라는 것이, 스포츠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아무래도 여성들이 덜 참여했던 건 사실이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뭐 더한 면이 있었죠. 그 예전에 그 남존여비 사상이라든가 뭐 유교의 지배 이데올로기 등에 의해서 그랬는데, 어쨌든 이 무렵에 우리나라도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더 진출하게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위도 향상되고. 그래서 여성 체육을 어떤 면으로 봤냐 하면은 민족적 체력 개선을 위한 모성의 체력이다, 이렇게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성들이 체력이 강해져야 뭐 아기도 튼튼하게 낳고 그래서 뭐 민족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뭐 이런 약간 좀 옛날식 생각이긴 하죠. 사실 뭐 민족주의라는 것이 지금 와서 보면은 뭐 좀 촌스럽긴 합니다, 솔직히. 근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지금 우리는 1920, 30년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시에는
민족주의라는 것이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이 아니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 식민주의를 벗어나야 되는 그 지대한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민족주의라는 것은 뭐 필수 불가결한 당시의 그 사상이었습니다. 이제 그걸 좀 이해하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성 체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중이니까 계속 하자면은 1928년에 그 여자 정구 대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대회에 발맞추어 동아일보에서 1928년 5월 26일자로 사설을 내는데 이제 그 사설의 일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조선 민족의 모성의 참 의미에서 출발한 참 의식에 입각한 사회생활의 진출을 토대로 한 각 방면의 문제가 당연히 논리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전면적 진전과 동일한 보조로 발전되어야 할 것은 그것이 필연적인 사세인 만큼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동아일보라는 당시의 그 언론도 이 여성들의 스포츠 대회에 발맞추어 사설을 낼 정도로 이 행사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는 뜻이고요. 이 특히 여성들의 체육 행사가 그 민족에 존망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족 전통 경기의 보급을 살펴볼 텐데요. 이 얘기는 뭐 앞 시간에도 했는데 1910년대에 했던 활쏘기, 궁술과 씨름은 이 시대에도 계속 민족 스포츠로 이어집니다. 특히 이 두 스포츠는 민족의 주체성이라든가 고유성을 회복하려는 국민적, 대중적 민족 운동의 의미를 가졌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야구라든가 농구 같은 근대식 운동 경기, 스포츠 경기는 주로 뭐 학교나 또 YMCA 같은 기관을 통해서 소개 발전되었기 때문에 이 대중의 절대 다수인 농민이나 뭐 노동자 이런 계층에는 아직 크게 퍼져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유의 스포츠를 현대적으로 이용해서 민중의 건강, 체력을 향상시키고 또 우리 민족의 사회적 역량을 고양시키자 뭐 이런 그 당시의 운동의 취지에도 맞는 스포츠였기 때문에 이 궁술과 씨름을 많이 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궁술의 옛날 이름은 뭐 습사 혹은 뭐 조선시대 그 성균관에서 했던 대사례라는 행사도 있고요. 씨름은 과거에 어떤 이름으로 불렀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각저, 각저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잊지 마시기 바라고. 이 무렵에 당시에 그 우리나라의 그 지도적인 사상가들이 몇 분 계십니다. 우리가 뭐 예전에 그 호암 문일평 선생 같은 분의 얘기도 했었는데 당시의 민족주의 사상은 일단 일제에 대한 저항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그 우리 민족의 고유성 이런 내용을 강조해서 구성했습니다, 보통. 그래서 대표적인 그 당시의 사상가 두 분만 소개를 드리면은 위당 정인보 선생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은 조선의 얼이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뭐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역사학자였던 물론 언론인이기도 했죠.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 화랑도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도 한국 체육사에 화랑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체육의 국제화와 과학화라는 주제입니다. 1930년대, 20년대 이 무렵에 어느 정도 이제 국제화가 열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뭐 식민지 시대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가 국권이 없었으니까
무슨 국제 대회에 나가더라도 일본 대표로 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제 경기에 참가하기도 하고 또 외국과의 교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1936년 그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의 손기정 선수가 당시에 금메달을 따고 또 남승용 선수가 동메달을 딴 뭐 쾌거가 있었죠. 물론 뭐 일본 대표로 일장기를 달고 나간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민족의 뭐 자부심을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932년도에 동광이라는 당시에 그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덴마크 사람인 닐스 북의 체조를 도입했다.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당시에 그 덴마크에서 했던 체조를 우리가 일종의 수입을 한 거죠. 참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과거에 여러 가지 종류의 체조를 배웠잖아요. 뭐 병식 체조부터 서전 체조, 즉 기계 체조, 그리고 뭐 학교 체조 등등을 배웠는데 이 닐스 북 체조라는 것도 들어온 거예요. 즉 과거에 이 닐스 북이 체조를 소개했다 뭐 이런 내용이 그 보기로 나와서 이게 이제 시대순으로 나열해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사실 이거 쉽지 않은 문제였죠. 예, 시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제 시대 중에 첫 번째 그 10년대를 넘어서 그 다음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를 알고는 있어야죠. 이렇게 정확하게 뭐 1932년이라고 외울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예, 그런 시대적 배경을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또 그 닐스북 체조 도입과 뭐 같은 맥락으로 당시 조선체육연구회 소속의 김보영이라는 분이 독일, 스웨덴, 체코, 덴마크, 영국, 이태리, 일본 등의 체육을 소개했습니다. 이게 체육의 국제화죠. 그래서 이런 국제화는 체육을 어떤 독립적인 학문으로 연구하고 자리 잡게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앞서 국제화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과학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역도를 소개했던 그 서상천 선생이란 분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1934년도에 학등이라는 그 학문의 그 전등 같은 등 학등이라는 잡지에 투고한 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운동은 과학의 근거를 두고 조직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서 말했던 체육의 국제화와 더불어 과학화를 강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민중적 체육의 보급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서 그 씨름과 활쏘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운동과 스포츠라는 게 어느 정도는 그 소수층, 그 엘리트층의 전유물이었던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당시에는 뭐 이제 그 학교를 다닌다는 게 지금처럼 쉬웠던 일도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민족 체력의 단련을 위해서는 민중에게 스포츠나 체육을 보편적으로 보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 문제 의식이 생깁니다. 마치 이것은 이제 지금도 계속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 체육에서 항상 있는 그 딜레마죠. 엘리트 체육이냐, 사회 체육이냐, 뭐 이런 그 일부 선수들 위주로 그 국위 선양을 위해서 엘리트 체육의 예산이나 시설을 뭐 올인하는 이런 시절이 있었죠,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 학생이나 그 일반 그 시민들은 체육을 즐길 기회가 별로 없었다. 뭐 이런 그런 딜레마와 좀 비슷한데 어쨌든 학교 체육, 그 엘리트 체육만 할 게 아니라 사회 체육을 통해서 그 민중에게도 체육을 접할 기회를 많이 주자. 뭐 이런 당시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말씀드리면 당시의 운동 경기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나 농민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례로 1927년도에 굉장히 재미있는 그 신문 기사가 있는데요. 어떤 노동자가 5시간 테니스를 쳤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만큼 임금을 깎았다, 삭감했다 이런 기사가 약간 그 해프닝처럼 나왔는데 뭐 이게 제가 그
맥락을 잘 모르겠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노동자가 스포츠를 접하면 안 된다는 어떤 그 인식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민중에게 어떤 스포츠를 보급할 것이냐, 뭐 이런 논란이 생겼겠죠. 그래서 떠오른 것이 씨름과 보건체조였습니다. 씨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렇다면 보건체조는 뭐냐? 이것은 체조에 당시에 그 체조가 아니죠. 체코에 당시는 아마 체코슬로바키아였을 텐데, 체코슬로바키아의 소콜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체조를 통해서 그 민족 의식까지 일깨우는 뭐 이런 민족적 성격의 그 스포츠였어요. 체조였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보고, 아,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걸 가져와서 한번 우리도 이걸 해보면 어떨까, 이런 당시에 그 의견이 있었다고 해요. 예, 체조의 소콜 운동. 그래서 가져온 것이 보건체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조의 종류가 벌써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웠는데요. 뭐 병식체조, 서전체조, 학교체조, 기계체조, 보건체조, 뭐 다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 예. 일단 정리를 해두실 게, 병식체조는 거의 군사훈련 같은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훈련이었고, 학교체조는 이제 그거에 대항해서 일제가 보급하려 했던 체조를 총칭하는 것이고요. 서전체조는 기계체조와 같은 것인데, 다양한 그 체조의 형태로 보급했던 것이고, 보건체조는 소콜 운동에서 비롯한 그 민족적 성격의 체조였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 어렵죠, 사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역도를 소개한 분이 서상천 선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서상천 선생과 함께 역도를 그 민중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으로 보급하자고 주장하셨던 분들이 이제 서상천 선생과 함께 이규현, 이병학 이런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까지 정리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1절의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뭐 이 체육과 민족 운동의 관계 이렇게 될 텐데,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건강하게 개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 당시 그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들의 생각이었고요. 이제 당시에 뭐 일본에 대한 우월감을 그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함으로써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일본과 무슨 시합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에 1924년도에 이게 어떤 스포츠인지 잘 안 나오는데, 일본과 여자 대표팀끼리 어떤 시합을 했는데 졌다고 해요. 그랬는데 당시에 그 독자투고란에 막 그 여자 대표팀을 질타하는 내용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연습이 부족했고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진 것이니까 이것은 뭐 부끄러워해야 된다. 일본한테 지면 어떡하냐. 뭐 질 것 같으면 차라리 나가지를 말아라. 뭐 이런 식의 그